네,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중요한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이분과 함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든든한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밤 잘 주무셨나요? 네. 네, 역시 걱정 없다라는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간밤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좀 강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긴축을 더 강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내년에 최종 금리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는 또 한 번의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제는 그래도 각각 코스피, 코스닥이 1% 이상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2,400 바로 앞에서 코스닥도 730 앞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지금 시장에 대한 맥점 키워드 어떻게 짚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정보 황금 맥점이 꼽은 키워드는 하방 경직이 확보됐고 로테이션 종목 장세라는 건데요. 일단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속에서 좀 종목들이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제 위에 쓴 그 키워드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하방 경직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미국에서 빅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뭐였죠? 바로 CPI죠. 뭐 여러 차례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오늘 FOMC에서 또 0.5% 이렇게 이제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제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지수부터 보실까요? 자,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2,500포인트가 상단 저항이고요. 2,300포인트가 하단 지지력이에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서서히 이제 다이버전스 하면서 좀 윗방향 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확보하고 있다. 이제 박스권 양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CPI가 좀 좋게 나오니까 성장주 이제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에서 종목의 흐름인데요. 지수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정말 군웅할것식으로 종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 쌈지엔터라고 SAMG엔터인데 그걸 또 이렇게 좀 축약해서 쌈지엔터라니까 듣기 좋더라고요. 네. 쌈지엔터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이게 아침마다 아침 선물 보따리 또 여기 이제 노란톡 거기에서 똑같이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린이 그 키즈 3D 컨텐츠 관련주예요. 한한령 해저와 함께 중국에서 굉장히 장사 잘하고 있거든요. 미니 특공대하고 그다음에 캐치 티니핑 이런 것들이 빅히트함에 따라서 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바로 이제 SAMG 엔터. 그다음에 어제는 제가 또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KPX 생명과학을 이것도 똑같이 노란톡에서 말씀드려서 상한까지 뽑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투엔데믹 해가지고 코로나하고 감기가 막 창궐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뭐 감기약 좀 사재기가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어떤 그 미디어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서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어제 똑같이 이것도 다 노란톡에 추천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눌림에서 멋지게 상승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 슬러리 믹싱 장비라는 윤성 PNC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서 강한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이 눌림에서 매수하면 시세를 준다. 로테이션 종목 장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로테이션 종목 장세,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또 매일 아침마다 선물 보따리라는 부분으로 또 방송을 하시면서 여러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폐배터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차트박사 청도님이 성일 하이텍 저점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시간에도 세비캠, AS 겸 재추천 한 번 더 해주셨는데 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시세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는 어디에 좀 주목하면서 잘 마무리 지어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시장을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요? 예, 10월달 그 좀 어려운 구간에서 뭐 나름 그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좀 정성껏 좀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시장들에서 좀 조언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CPI도 지금 발표됐고 금리도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핵심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황 전략은 1월 선점 전략으로 하자. 1월 효과. 저는 1월 효과 난다고 보거든요. 그 선점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벤트는 끝났어요. 아무리 이제 파월이 다시 한번 매파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자, 이제 피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인플레가 들썩거릴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의사 결정권자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야, 인플레 잡겠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들의 어떤 립 서비스고 종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 지표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림, 차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CPI 증가율 9.1이 고점이었어요. 서서히 꺾이죠? 이게 헤드앤숄더입니다. 자, 이제 자꾸 경기가 위축된 리세션 우려가 있는데 이게 CPI 증가율이 계속 오를까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은 이제 금리 인상상 그 탄력이 둔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서서히 우리가 피봇 그런 가능성을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의 이제 기준 금리는 4.25에서 4.50이에요. 예달에 한 0.25%그 레인지를 두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점도표가 5.1을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5에서 남은 게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 하거나 머물거나 이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미국의 국채 수익률 2년 만기하고 10년 만기가 저는 바로미터로 보는데 이것도 꺾이고 있습니다. 이 고점이었죠. 자, 금리가 꺾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기준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이 선행해서 시장금리가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훨씬 더 가파르게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년하고 10년하고 장단기 금리차 베이시스가 많이 벌어졌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서서히 이것도 이제는 많이 과도하게 내렸기 때문에 좀 축소가 될 겁니다. 보통 이럴 때는 계속 공포스러워 뉴스만 나오거든요. 근데 앞을 봤을 때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내렸는데 앞으로 좀 축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실제로 미국의 그 나스닥 4분기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10월 달부터 서서히 이제 양선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상당히 좀 저는 시장은 이제 1월 효과를 선점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제가 지표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국회에서 뭘 하겠죠? 바로 예산안 통과가 네. 협의를 하죠. 그것이 물론 예산안도 예산이지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꼭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금융투자소득세 이것을 2년 유예하느냐 안 하냐 그거하고 특히 가장 근시안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그 대주주 기준 완화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제출한 게 100억이거든요. 근데 100억인데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거 100억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 30억에서 50억 정도만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중소형주 이런 쪽에서 랠리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간의 뜻을 다 읽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도 우리가 노릴 것이냐.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리가 거의 정점 피크아웃이 되게 되면 우리는 성장주를 봐야 된다. 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저는 이게 정말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 앞코너에서 우리 진만 선생님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기회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80% 가까이 수익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가격과 기간권을 거치고 있거든요. 폐배터리는요 우리가 그 쇼트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패러다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폐배터리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금년만 좀 안 좋았지 계속 제약바이오는 12월 달 매수하면 1월 달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특히나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그다음에 또 감기약, 사재기 그런 것들 하면서 지금 제약주들 상당히 좋잖아요. 아까 KPX 생명과학 상학과하고 이런 것들이 군화활동식으로 갈 거예요. 또 내년 1월 달에 JP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내년 시장 잘 준비해야 될지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얘기해 주셨던 위클리 유망주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총 4종목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삼화네트워크스 지속적으로 AS 추천 반복해 주셨었는데 최근에 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최고가 기준 40% 가까이 찍고 있고요. 애니플러스 그리고 RP바이오도 역시나 최근에 다시 또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 모트렉스까지 최고가 기준 수익률 23%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나쁘지 않은 수익 같아서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내린 종목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들의 도움이 됐다라면 뭐 영광입니다. 자, 이랬던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딱 이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시장에서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회자가 될 때 그때는 이미 늦는 거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쯤에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핵심의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삼화네트워크스는 우리 앵커님께서 이건 제가 별로 언급해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네.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40% 올랐는데 과열권이니까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삼화네트워크스를 계속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똑같이 컨텐츠 관련 거기서 애니플러스예요. 애니플러스 때문에 이거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들고 나와서 기어이 50% 넘는 수익을 드렸거든요. 사실 어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양양한 패턴, 아까 DNC 미래도 보셨겠지만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인데 역전되면 더 좋죠. 어제도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웹툰은 원래 소설 같은 거에서 웹툰, 그다음에 또 뭐 드라마 제작, OTT, 그다음에 더 갈 수 있는 것들이 게임까지 다 연결되는 하나의 카테고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거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RP바이오예요.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RP바이오는 이건 너무나 언더퍼폼 됐다. 저평가됐다.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연질 캡슐.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국내에서 마켓시로 51% 차지하고 있는데 실적도 짱짱이 너무 내렸다. 이 회자가 되지 않을 때 이것도 한 2번 정도 제가 들고 나와서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이것은 일단 양선이 6개 이상 나오면 이것은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이때 제가 다음 드리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두시고요. 또 이제 모토렉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모토렉스도 이것이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차에서 탑픽으로 본다. 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수장님께서 야 어떻게 LG전자는 많이 내리는데 이건 안 내렸어요? 크게 많이 안 내렸어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결이 틀린 거다. 그래서 현기차 실제 납품하고 있고 애플카 관련주가 아니고 또 미국의 로보택시 관련주기 때문에 제가 강조 드렸는데 어제도 또 좋게 올랐네요. 이게 다 맥점이었거든요. 이 종목도 보게 되면 한 18,5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AS 통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AS 해드렸던 4종목 모두 다 비교적 최근에 10월과 11월에 저희 시간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니까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유망주들 만나볼 텐데요. 조금 속도를 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양피스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비일 종목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정비일 종목인데 네. 동사는 국내 1위의 그냥 그 엔진 피스톤 만드는 그 회사예요. 근데 이것은 좀 구닥다리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이 있는데 인쿨러저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미 현대차에 269억 납품 계약을 맺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 분야에서 매출이 142%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30년까지 현기차에서 수소차에 11조 원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수소 경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런 회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전기차, 기아 전기차 EV6 GT가 있는데 방열 모듈이라고 있어요. 그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비해리고 정거점 막 돌파하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매물벽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6,000원대까지 매물 공백존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종목은 시초가에서 5,2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동양 피스톤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교적 새내기주인데요. 뉴로메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WS님께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을요? 네. 뉴로메카는 이제 좀 자리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시장 테마를 보시게 되면 뭐 잘 아시지만 제약바이오 돌았죠. 또 어제는 또 AI까지 갔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원전까지도 어떤 그 수주 모멘텀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괜찮게 가죠. 근데 저는 로봇이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동사는 어떤 회사냐면 세계 최초의 AI 협동 로봇입니다. 앞으로 로봇을 볼 때 협동 로봇을 보여야 되는데 인디가 있어요. 이제 커피 같은 거 끓이고 그다음에 또 치킨 튀기고 그럴 때 쓰는 그런 로봇이라 생각합니다. 또 모비라든가 또 아이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핵심 보는 관전 포인트는 공모가가 16,900원인데 그때 경쟁률이 1,180대 1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 이후 매년 매출이 60% 성장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죠? 16,900원에 1,182대 1 경쟁률 보이는데 지금 15,000 때문에 박앤세일 아닌가요? 한번 또 주봉 보실까요? 주봉을 보셔도 역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모니스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따라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15,000원 정도 매수불 없어 보이고 목표가 16,500원, 뭐 공모가 정도는 하면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손절은 12,0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공모가였던 16,900원에서 좀 눌려있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 얘기를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6,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인벤티지랩인데 역시나 이 종목 차트를 보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 차트인데요. 네. 눈치 빠르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 알피바이오도 네. 이거 너무 저평가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새내기 두 종목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작 흐름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1월 달 우리 1월 효과를 기대하다고 그랬죠. 근데 10월 달, 11월 달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너무나 수요 대 공급이 좀 딸려서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1월 달을 대비해서 좀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벤티지랩 바이오인데요. 동사는 공모가가 12,000원이에요. 근데 참고로 희망 공모 밴드가 얼마냐면 19,000원에서 26,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우리가 탈모제를 할 때 탈모의 그 주사를 놓는데 인젝션 하는데 약효가 한 달에서 3개월간은 예, 그런 걸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웅제 약과 임상 3상을 내년부터 뭐 내년도 이제 바로 며칠 전면 내년이잖아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도 16,300원. 이때부터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면 9,6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아까 희망 공모가가 19,000원에서 26,000원 상기한다면 좀 박앤세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 달짜리 보유수 물량이 있지만 그 전에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유수 내놓을 그런 그 기관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좀 주가가 올라야 좀 올라쳐야 자기도 팔을 수 있거든요. 그걸 단발로 한번 노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시초가에서 9,4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신규 상장주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에 또 SAMG 엔터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 나타냈으니까요. 이번에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산타의 선물 보따리라는 제목으로 무료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예, 선물 보따리라는 그 말 괜찮죠? 네. 진짜 아침마다 우리가 그 쌈지를 비롯해서 네. 상한가 좀 많이 드렸고 다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했다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장이 까다로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익 날 종목 제가 잘 엄선해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8시 반부터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 한가득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